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16일에 실시된 고2 학력평가 국어 독서 한국인의 법과 생활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예요. 제도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죠. 따라서 이 글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방식, 그리고 배심원의 역할, 재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피고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하기 전에 필요한 배심원의 수와 예비 배심원의 수를 결정하는데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9명의 배심원, 그 외의 경우에는 7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공소란 검사가 법원의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법원은 이 배심원의 결원에 대비하여 5인 이내에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는데 예비 배심원은 평의와 평결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배심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평의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배심원의 논의 절차이고 평결은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뜻합니다.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인원을 선정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는데요.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는 평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개합니다.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방법원은 사전에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에게 배심원 선정 기일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 선정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또 추첨을 통해서 뽑습니다. 이렇게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받아요.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에는 기피 이유를 제시하고 기피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유부 기피 신청과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무조건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습니다. 무이유부 기피 신청에는 인원 제한이 있는데 배심원이 9명인 경우에는 각 5인, 7명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명인 경우에는 각 3인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배심원이 9명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였죠. 그리고 배심원이 7명인 경우에는 이 이외의 사건이었고 5명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했을 경우예요. 배심원 수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른 거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첨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서 아까 전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이 안 된 사람들인 거죠. 결원 인원만큼 다시 추첨하여 배심원 후보자를 뽑고 질문과 기피 신청을 반복하여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선정이 종결되면 재판부와 함께 증거조사를 지켜보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쟁점과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을 설명하고 누가 예비 배심원인 줄 알려줍니다. 그럼 배심원들은 평의실로 이동하여 평의를 시작하게 되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의논해요. 그런데 배심원 사이에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만장일치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다시 평의를 진행한 후 다수결로 판결서를 작성합니다. 판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게 알려줍니다. 양형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에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와 유죄인 경우 그 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가 결과를 알려줍니다. 만약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민참여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와 특징을 설명했어요. 그럼 변형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8번을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형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배심원의 인원이 다를 수 있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할 때는 9명 아니면 7명.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했을 경우에 5명이라고 했죠. 따라 적절한 내용이네요. 2번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수를 선정하는 방식은 추첨이군. 사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추첨한다고 되어 있죠. 3번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결원만큼 다시 추첨하여 배심원 후보자들을 뽑는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정기일에 출석을 했지만 추첨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결원만큼 다시 추첨하여 뽑는 거죠.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심원 후보자도 될 수 없습니다. 4번 배심원 수에 따라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르군. 무이유부 기피 신청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는데 9명인 경우 5명, 7명인 경우 4명 이런 식으로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제한되어 있죠. 따라 적절하네요. 5번 피고인의 유무죄를 의논할 때 배심원의 의견이 반드시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군. 배심원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면은 그에 따라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일치되지 않으면 재판부 의견을 다시 듣고 평의를 진행한 후 다수결로 평결서를 작성하게 한다 했죠. 따라서 만장일치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독서 한국인의 법과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